안녕하세요. 일원 마스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빨강머리 안에 올라왔던 우회전과 관련된 질문들 중에서 신호등과 관련한 내용들을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마스크. 먼저 질문들을 좀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회전 표시기가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우회전 신호가 있는데 그 우회전 신호에 불이 안 들어오고 녹색 불이어도 그냥 우회전을 해도 괜찮은 건가? 두 번째 질문 역시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에 파란불만 들어왔을 때도 우회전이 가능하느냐,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한가, 아니면 화살표 신호, 우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 역시 우회전 그 신호등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이 가능한 건가, 파란불만 들어와 있을 때 우회전이 가능한 건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세 개가 전부 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상태에서 우회전 신호는 안 들어오고 파란불만 들어왔을 때도 우회전이 가능한 건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빨강머리 안에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때는 하셔도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모아놓고 보니까 왜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반복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게 이 신호였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운전을 안 한 지가 한 이제 5, 6년 정도 되다 보니까 잊어버렸던 거죠. 한국이 어땠었는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거 잊어버릴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색 신호등, 한국은 이 사색 신호등이 있고 이게 교차로 상황에서 훨씬 더 일반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이런 신호를 보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의문을 갖는 거는 당연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강머리 안에서 답변을 드릴 때 이 생각을 안 하고 답변을 드렸던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 일본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답변을 드렸던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틀린 거는 아닌데 맞춤 답변은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갭을 약간 채우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마스크. 일본은 신호등이, 이 신호등의 폭이 3칸을 넘어가질 않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달려요. 뭐 직진 신호라든가 좌회전 신호라든가 이런 게 요 아래쪽으로 달립니다. 물론 뭐 눈이 많이 오는 데는 신호가 이렇게 서 있는 곳도 있거든요, 세로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옆쪽으로 이렇게 붙는데, 어쨌든 여기도 기준이 3칸이에요. 그 말은 요 삼색 신호가 기준이고 메인이다 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화살표 신호들은 보조 신호예요. 한국 신호등을 보시면 지금 좌회전이랑 얘랑 같은 레벨 있잖아요. 급이 같다라는 거죠. 이 삼색 신호와 화살표 신호와의 관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파란불과 화살표 신호와의 관계,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이 관계가 한국과 일본의 신호 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나라의 이름도 똑같습니다만 도로교통법의 신호 관련 부분을 일단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원 마스크. 일본은 뭐가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 이게 그 자동차 이외의 이동수단까지 커버를 하느라고 이렇게 늘어난 거고, 우리는 요 자동차가 들어있는 2항만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진이랑 우회전만 허용이 돼 있죠.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어야 되는 조건부 허용이다. 일본의 경우는 직진, 좌회전, 우회전까지 전부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좌회전이고 이게 우회전이죠. 한국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진, 우회전에 좌회전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장들만 놓고 비교를 하면 별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놓고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호를 한국에서는 직좌라 그러잖아요. 직좌 신호. 이게 좌회전이니까, 이게 좌니까 얘가 직일 거 아니에요. 직진.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파란불에 대한 인식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파란불은 앞으로 이렇게 곧장 나아가는 그 방향을 지시하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신호들이랑 급이 같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장만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그냥 여기다 플러스 좌회전 한 것 같지만 이걸 다 허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의 파란불은 출발 신호예요. 출발 신호. 빨간불은 또 일본은 아예 못 움직이잖아요. 한국은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정지선을 넘어서 일본은 아예 못 움직이니까 자동차 경주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빨간불이면 멈춰 있다가 파란불이 들어오면 출발. 방향은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는 네가 알아서 가. 대신 안전하게 가. 이게 일본의 파란불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출발 신호예요, 거의. 한국은 직진 신호고. 그러니까 급이 같아질 수가 없죠. 출발이 훨씬 큰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발 안에 출발이란 집합 안에 우회전, 좌회전, 직진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파란불이랑 화살표 신호랑 급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불이 급이 높고 그 아래에 화살표 신호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는 이 화살표 신호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파란불 안에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신호등 입장에서 보면 자, 가, 출발은 시켜줄게, 나머진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체계가 유지가 되려면 운전자들이 알아서 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불에 교차로에 들어오는 차들은 뭐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있고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파란불 하나 가지고 교차로의 운영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방향별로 지시를 해주는 그런 신호 체계에서 운전을 하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색한 그런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 뭐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해서 비슷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색깔도 똑같고 뭐 생긴 것도 똑같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다라는 거예요. 직진 신호랑 출발 신호랑. 출발 신호일 경우에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될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일본에 왔을 때 우회전을 할 때 이렇게 크게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역주행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란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알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론 마스크.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질문들에 개별적으로 답을 드릴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우회전 신호는 있는데 안 들어온 상태, 파란불만 들어온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셔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걸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교차로 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파란불이 이렇게 딱 들어오고 내가 맨 앞차다, 앞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뭐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교차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여기 화살표 신호등이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겠다, 불이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안 가고 있는 상황,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본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한국에서 이렇게 직좌 신호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이거는 그냥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 뒤에서 바로 뭐라고 할 거고 뭐 근처에 경찰이 있으면 왜 안 가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이라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꺼져 있으면은 가면 안 되죠. 이거 기다려야죠.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일본은 이 상태에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도 된다,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야 되는 의무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파란불이 켜지는 순간 나한테 진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다.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 교차로의 상황을 보고 이 정지선을 넘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역시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군대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태어나는 순간 의무가 생기잖아요. 가야 되는 의무가. 근데 언제 갈지는 내가 정할 수가 있잖아요. 파란불이 켜지는 순간 나는 이제 교차로를 지나가야 되는 의무가 생겼는데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거는 이제 상황을 보고 정하면 된다. 못 갈 수도 있어요. 상황이 안 좋으면은 이 신호에 못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파란불은 출발이라는 명령을 우리한테 내리고 있다. 실제로 그거를 이행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일단 이 신호는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고 상황이 괜찮다면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에 오셔서 운전을 하시기 전에 이 파란불과 이 파란불은 의미가 다르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이 화살표를 기다리느라고 길을 막게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색깔이나 모양이 같다고 해서 의미까지 같은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꼭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스크. 마지막으로 이 화살표 신호가 있는 경우에 신호가 켜지는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신호 체계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색 신호, 삼색 신호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간단합니다. 먼저 파란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파란불이 들어온 다음에 노란불이 잠깐 들어오죠. 그다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 이 순서입니다. 계속.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 순서 안에 요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요 사이에 화살표 신호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외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신호도 일본에 있다고는 해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검색을 해보면은 뭐 오사카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니까는 뭐 설치를 했겠습니다만 뭐 일반적인 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항상 노란불이랑 빨간불 사이에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불에서 노란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노란불이 들어오고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화살표 신호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끝나면은 이제 빨간불이 된다. 이거는 화살표가 이렇게 2개 이상 달려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고 그 다음에 화살표 신호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화살표 신호가 나오는 뭐 순서나 이런 거는 교차로마다 다 다릅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하나씩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묶여서 나오기도 하고 묶여서 나오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한데 뭐 꼭 그렇지만도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뀐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든 화살표 신호들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 신호가 나올 게 다 나온 다음에 그쪽 방향은 흐름이 끊긴다.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가고 그 다음에 화살표 신호들이 쭉 나온 다음에 빨간불.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직진 신호입니다. 직진 신호. 일본은 이게 직진 신호예요.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직진 신호. 한국의 직진 신호랑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노파심에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진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이런 마스크. 여기가 어디냐면 후쿠오카에 있는 마리노아 시티라고 하는 아울렛입니다. 가보신 분들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담입니다만 올해 8월에 문을 이제 닫는데 어쨌든 제가 후쿠오카에 살 때 요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갔었는데 이 마리노아 시티로 들어가는 요 삼거리에 직진 신호가 달려 있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진 신호만 들어와요. 여기가 확대를 좀 해드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삼거리라 뭐 좌회전 신호는 없고 이렇게 5개가 달려 있는 신호인데 그래서 이렇게 직진 신호만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파란불도 들어옵니다. 여기 파란불도 들어오고 별도로 직진 신호도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좌회전 신호도 들어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여기서 이렇게 직진하는 거 말고는 다 멈춰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빨간불이니까 직진 신호를 빼고 빨간불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회전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 우회전 신호가 있으니까 우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파란불일 때 해야 된다는 거죠. 파란불이 들어온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노란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직진 신호가 들어오면 나는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회전 신호가 아니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는 뭐 제가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일본 사람이 하던 한국 사람이 하던 이 신호에 여기서 우회전을 하는 거는 그냥 신호 위반인 거니까 단순하게. 규칙을 지킨다라는 게 우리가 무슨 남들이 하고 안 하고를 기준으로 판단할 그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지키면은 지키는 거고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거고 남들이 하던 말던.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는 직진 신호를 제외하면 빨간불이니까 멈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직진 신호니까 한국의 직진 신호인 파란불. 그 파란불은 또 일본에서는 다 가도 된다 그랬지. 이렇게 막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노아 시티가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뭐 관광객들이 찾을 만한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후쿠오카들 많이 오시니까 한 번쯤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교차로다. 그때 한국의 파란불과 일본의 파란불은 의미가 다르다. 일본의 직진 신호는 한국의 파란불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걸 다 알고 계시면 이 신호에 우회전을 해서 경찰이 있으면 바로 걸리는 거죠. 신호 위반이니까. 그런 불상사를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색깔이나 모양이 같다고 해서 의미까지 다 같은 건 아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스크. 제가 계속 면허 시험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뭐 나쁠 게 없지 않느냐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라면은 꼭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행을 가서 운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절대로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운전면허라는 게 자동차라고 하는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능력,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 능력만큼 그 자동차라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환경에 대한 이해, 저는 이 두 가지가 거의 반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라고 하는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라는 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운전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면 특히 처음 가는 나라라면 거의 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수준으로 공부도 하고 또 알아보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환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익숙해도 사고를 내는 게 자동차고 운전이고 도로교통이니까 자동차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동차로 여행을 하는 거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선택이고 추천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 나라의 기본적인 규정이라던가 도로 환경에 대한 이해 이게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마스크가 빨강머리안과 함께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잘 활용을 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일본 여행을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마스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